안녕하십니까. 젊은 시가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여쭤보셨습니다. 왜 윤석열을 지지하냐고요. 특히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저에게 엄청난 비판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2030 유튜버들은 다 홍준표로 붙었는데 젊은 시각 너만 윤석열을 밀고 있다. 얼른 돌아오라고요. 그러면 저는 기가 차서 답을 합니다. 내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이 되었는데 나는 첫 방송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윤석열 후보를 우파의 희망으로 보았다. 오히려 홍준표 후보와 그 지지하는 유튜버들이 작년에는 윤 후보에게 정치를 권유하고 칭찬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민주당보다도 심한 네거티브 공작을 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오히려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선 결과를 앞두고 제가 한 후보의 지지 선언을 하는 판단은 얻는 것은 없고 혹시나 지게 될 경우에 큰 타격만 입게 됩니다. 제가 27만 구독자를 모으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저는 당당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로 이기는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적폐라고 생각했던 김어준, 조국, 그리고 청와대에 있는 문 대통령을 가장 속 시원하게 이기는 승리라고 장담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고백하고자 합니다. 만약 시청자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도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제 잘못이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존중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단 하나라도 지적할 것이 없다, 나의 생각과 똑같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저와 한 목소리로 동참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가 끝났습니다. 저는 제가 살고 있던 지역구의 선거 캠프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을 도왔더니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약 8% 차이로 지던 여론조사가 오히려 역전을 하여 이기고 있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연히 신이 나죠. 그런데 웬걸 총선 한 달을 앞두고 좌파 언론과 유튜브에서 엄청난 네거티브를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돕던 지역구에도 다시 표 차이가 벌어지면서 결국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당대표라고 하는 분은 개표가 끝나기도 전에 패배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도망을 가더라고요. 저는 참으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니, 우리 지역구 개표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당대표가 사라졌습니다. 며칠 후에 선거 사무실에 와서 선거 때 쓰였던 책상과 의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박이 떨어지더라고요. 겨울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때가 4월입니다. 얇은 옷 한 장 입었던 날씨에 갑자기 우박이 막 쏟아지는데 선거용 책상이랑 의자가 상할까봐 그 우박을 맞으면서 헐레벌떡 치우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우파 하나 봐라. 이제 우파 보수는 끝났다. 그리고 저는 학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치는 쳐다도 안 봤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완승한 민주당은 180석을 앞세우며 일명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사법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악행에 대해 손 놓고 지켜봤습니다. 7달 전으로 돌아갑니다. 2019년 9월 9일 문 대통령은 조국 민정수석을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합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치솟고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도 날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이때부터 애초에 우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50년, 100년 집권할 거라는 말에도 반박할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사고가 벌어집니다. 이전 우파 정부의 실세들을 수사하면서 그야말로 파격 승진을 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고를 칩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지 불과 16일 만에 윤석열의 검찰이 법무부 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했기 때문입니다. 14부일체 방송에서 윤석열 후보는 이렇게 말했었죠. 충성을 다하겠다는 검사 후배에게 따끔하게 혼을 내면서 충성은 국민에게 하는 것이다. 선배 검사에게는 존경을 하면 충분하다고요. 제가 본 윤석열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 상황에서 충성을 다하겠다는 후배 검사를 가만히 놔뒀으면 선배 검사도 기분이 좋고 다 웃고 넘길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검사가 다른 검사에게 충성하는 그 사소한 말 한마디 말입니다. 검찰총장이 된 윤석열은 조국 사건에 대해 모든 인력과 시간을 투입합니다. 사실 민정수석이 조국이니까 어떻게 보면 조국이 문 대통령에게 윤석열 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추천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윤석열의 검찰은 조국에 대해 마음대로 수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하더라고요.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동생 조건씨 등 소위 조국 일가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사모펀드 불법 투자 의혹과 자녀 입시 비리 의혹, 웅동학원 채용 비리까지 우리 국민들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지금의 김오수 검찰총장이 한 것처럼 눈을 감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지금 윤석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민정수석도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그러면 조국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오고 이재명, 이낙연은 조국을 상대로 싸움도 안 됩니다. 조국의 지지율은 과반을 넘기면서 우리는 또 한 번 패배의 분위기를 직감하리라 봅니다. 지금까지 계속 져왔던 그 방식 그대로 대선과 지선에서 완패하며 민주당 집권 50년, 100년을 손 놓고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민주당의 계획을 단 한 사람이 망가뜨렸습니다. 누군지 다 아시잖아요. 당시 우파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당하고 있을 때 딱 한 사람이 1대 100으로 싸웠습니다. 바로 윤석열이죠. 조국이 장관에 임명된 지 35일 만에 사퇴시키더니 윤석열의 검찰은 미친 듯이 민주당을 수사했습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 댓글 사건, 라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정관계 로비 의혹,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수사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토론 때 홍준표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을 보고 웃음이 절로 나왔습니다. 윤 후보는 왜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을 안 하냐고요. 제가 묻고 싶던 내용이었습니다. 왜 홍준표 후보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을 안 하고 윤석열 후보만 공격했냐고요. 홍 후보님은 윤석열이라는 사람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지금 야권 1위 후보로 올라온 것은 철저하게 민주당과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배신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죠. 2020년 1월 2일 문 대통령은 추미애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시킵니다. 저는 이때 뭐랄까요? 영화에서 악당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드디어 악당을 물리쳤구나 싶으면 더 강한 상대가 나타나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지금의 추미애야 탈탈 털린 후보 중에 한 명이죠.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대표에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의 선대위원장직을 맡아서 승리로 이끈 사람입니다. 우파 국민들은 또다시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신드롬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조국 사태를 지켜보면서 검찰의 권한이 세서 그 사단이 났다고 판단합니다. 그리하여 검찰의 팔다리를 제거하면 윤석열도 어떻게 못하겠지라는 아주 수준 낮은 판단으로 검찰 인사를 단행합니다. 조국 사건을 맡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맡던 검사들이 다 흩어집니다. 특히 윤석열의 최측근이라고 불리던 검사들은 좌천당하면서 해체됩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수사를 잘하는 한동훈 검사장을 지금 연수원에 보냈잖아요. 뭐 범연구나 하라는 건지. 추미애는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검찰 인사안을 단행하지만 윤석열 총장은 계속 맞서 싸웁니다. 특히 국정감사에서 검찰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라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총장은 민주당 후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본인과 대검찰청은 언론사에 요구합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도 없고 할 생각도 없으니 여론조사 후보에서 빼달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한동안 여론조사 명단에서 빠집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총장에게 검찰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대통령에 관심을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장면을 지켜보고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뭐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 안 지켜도 되나요? 국민들이 요구했습니다. 제발 정치에 나와달라고요. 지금 정권이 하는 모습 1초도 보기 싫으니까 나와달라고요. 기존 정치인들로는 정권 교체는 할 수 있어도 정치 교체는 할 수 없다고요. 저도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을 보고 우파가 다시 살 수 있겠다는 희망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자신있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데 왜 여러분들은 그렇게 걱정하십니까? 왜 이전에 좌파 언론과 유튜버들에게 당했던 그대로 또 당하고 계십니까?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실제로 정권이 교체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우파의 대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젊은 시각도 끊임없이 싸우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